예, 문화공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화브리핑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건너뛰었어요. 네, 그 기사가 너무 없었어가지고요. 네, 그랬다가 개인적으로 바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개인적으로 너무나 한가하고요. 예. 네, 또 코로나가 또 격상이 돼가지고 아하. 네, 더 한가해졌습니다. 이런. 자, 오늘도 세 가지 뉴스를 좀 준비하셨는데,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4월 7일 충청투데이 뉴스인데요. 거리두기 격상, 대전 문화체육계 수심, 네, 관람객 인원 조정 불가피, 날벼락, 예매 티켓 환불 조치 등 대책 마련이 식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야, 지난주에 이게 또 대전에서 터졌어요. 그렇죠, 심하게 터졌죠. 심하게. 이게 또 우리 청소년들 좀 안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이 돼서 그렇죠. 7일자에 2단계로 조정이 됐네요. 네, 2단계로 조정됐고요. 예. 뭐 청소년들 중에 이제 많은 발생자가 나왔고 또 어떤 또 그 중심 상권이죠. 대전의 중심 상권에서도 네. 또 이제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이제 2단계가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 이제 스포츠 쪽 관람석도 네. 3분의 1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부터 사실 문화예술계나 이런 것들이 좀 기지개를 시점인데요. 네. 이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문화계에도 수심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중앙 정부에서는 이제 방역 지침으로 수도권, 서울 쪽은 이제 2단계로 적용이 됐고 그 외에 이제 지방은 네, 부산 쪽 제외하고는 이제 1.5단계였는데 그렇죠. 이제 대전만 갑자기 일주일 정도로 18일까지잖아요. 맞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되면서 식당 등 소상공인들 피해 그리고 문화체육계에도 관련된 대책들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좀 어수선한 그런 상태입니다. 상황이죠. 예. 근데 사실 뭐 저희 문화예술계 뭐 체육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이로 인해서 이제 조금 나아졌다 싶었던 저희 지역 이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예. 다시 또 이제 한 달 좀 안 되는 시간 만에 다시 또 제한이 되면서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이글스 개막 경기 많은 네. 분들이 좀 기대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예매 다 이제 취소하고 재예매하는 재예매하고요. 그런 상황도 발생했고. 네, 그리고 예. 뭐 대전 하나시티즌도 연승행진 달리고 있었는데 어제 경기 있었죠. 예. 네, 뭐 3연승으로 이제 또 기분 좋은 소식을 좀 알리긴 했으나, 예. 네, 또 그 연승 분위기를 타서 좀 더 많은 관객들이 오셔서 좀 응원해주길 바랬는데, 네, 거기에도 이제 30%에서 10%로 입장이 제한이 되면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간만에 예. 네, 대전 하나시티즌 월드컵 경기장 이제 그 전 객석이 예. 관람석이 매진이 됐다는 네, 매진이 됐다는 네,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좋다고 해야 되나요? 1300석 매진. 네, 매진입니다. 어쨌거나 매진은 매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튼 참 이런 뭐 웃을 수 없는 일이죠. 우픈 일이죠. 진짜 네. 우프다라는 표현밖에 없을 것 같고. 예술의 전당도 지금 뭐 지역 예술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그 페스티벌인 스프링 페스티벌이 네. 진행 중인데 여기도 지금 뭐 예매가 이제 줄여야 돼 가지고 근데 사실 뭐 이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뭐 큰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전 그렇고 이 방역 대책과 그리고 뭐 이런 제한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렇게 해야 되면 바로바로 바꾸는 게 아닌가 좀 아쉬움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요즘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조정을 네.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이제 서울형 뭐 방역 지침 네, 좀 뭐 상생 방역이라고 했나요? 뭐 했는데 뭐 또 저 전염병 그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저희 대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 2단계로 올렸을 때 많이 나왔죠, 확진자가. 네. 근데 지금요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더 줄어 있고요. 네. 근데 이걸 그 순간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바로 대책을 시행을 하고 10일이라는 기간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의 생각들을 좀 하시고 이거는 좀 이렇게 해볼까 저건 저렇게 할까라는 대책들이 좀 세분화돼서 좀 세워져야지 불안해서 못 사는 거거든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요. 그렇죠. 지금 뭐 여러분들도 뭐 주말에 나들이 많이 다니셨겠지만 뭐 좀 수목원을 비롯한 네.
좀 주요한 그런 관광지는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백화점, 그렇죠. 뭐 대형 쇼핑몰 네. 이런 데는 막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빡빡하게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소상공인들과 문화예술 쪽은 굉장히 네. 타이트하네요. 너무 타이트하죠. 그러면은 이 상황이면 지하철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하철도 정지시켜야죠. 네, 정지시켜야죠. 제한해야죠. 제한해야죠. 네. 그리고 뭐 소상공인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 사실 점심 장사나 저녁 장사를 하시는 그런 소상공인분들은요. 사실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지 않게 풀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유흥 쪽이라든가 예. 이제 뭐 술이 좀 주가 되는 곳들은 2시간, 3시간 영업하고 닫아야 되거든요. 어허. 그럼 과연 유흥업계에서 이게 전파가 되고 확장이 많이 나오는 거냐? 네네. 네, 좀 이런 불만 섞인 얘기들이 있으니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을 위해서 뭐 전체가 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런 건 좋은데 공공을 위해서 일부 네. 약한 골이라고 하는 이분들만 유독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방역 당국이라든가 이제 2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조금 이러한 부분에서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2년이니까 이제 희생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네. 목숨이 달린 문제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루빨리 좀 거리두기가 다시 완화되고 코로나가 진정 국면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뉴스원 4월 6일자 기사인데요. 대전 마케팅공사 엑스포 시민광장 버스킹 공연 개인단체 공모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10개 이내의 공연팀을 선정해서요. 26일 날 최종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케팅공사에서 이제 그 무빙 쉘터 있는 그 공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뭐 굉장히 이전부터 버스킹 하는 분들한테는 참 너무너무 하고 싶은 공간이다 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 공간은 좀 열어주네요. 네, 열어는 주는데 예. 네,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기사죠. 이렇게 예. 뭐 열어준다. 근데 이게 사실 이슈 충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기사긴 한데요. 중도일보 4월 11일자 뉴스입니다. 시민 문화향을 위한 버스킹 공연팀 모집, 네, 제도권 개입 본질 훼손 논란이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열어는 주는데요. 이 버스킹에 대한 그 본질을 모르는 어떤 탁상 행정이다. 뭐 이런 내용들의 보도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그 버스킹을 제한했던 이유가 주변에 이제 소음 발생으로 인한 네. 민원들이 있어서 그렇다. 맞습니다. 그리고 버스킹을 하게 되면 보통 팁박스를 열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공연에 대한 자율적 모금이죠. 네. 그 모금 같은 그런 형태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규정상 상행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킹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번에 어떤 이제 행정적인 조치로 이렇게 해서 뭔가 포장을 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걸 열어주면서 결국 이번에 열어는 주는데 네. 소음 발생은 어떻게든 본인들이 조금 커버해보겠다 그런 건가요? 뭐 제한 시간을 걸겠다라는 거죠. 제한 시간을 걸어서? 그리고 이제 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하지 말고 예. 내가 몇 개만 선정해서 일주일에 너네 2팀만 와서 버스킹을 해라. 아니 버스킹의 사전적 의미를 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버스킹은 길거리 공연이고 자율적인 공연입니다. 이건 버스킹이 아니라 상설 공연. 상설 공연이죠. 아니 그럼 상설 공연을 자기들이 기획을 했으면 그에 대한 출연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고 이게 어이가 없는 거고 기본 상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설 공연입니다. 상설 공연이네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아티스트들한테 뮤지션들한테 예. 정확한 개런티를 요구해줘야지. 아니 개런티가 전기세 내지 말라는 게 개런티입니까?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그러네요. 흥분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흥분할 만하고 더군다나 팁박스도 저기 못하게 한다면서요. 살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팁박스 해가지고 뭘 얼마만큼을 뭘 벌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또 이유가 그러네요. 상행이다. 네. 아니 그러면은 마케팅 공사에서 그 한밭수목원 일대나 그 엑스포 광장에서 하는 그 축제는 거기 그쵸.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상행이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거는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남들이 하는 거는 상행이고. 네. 그리고 상행이라고 하면은 음반을 파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공연하면서 무슨 먹거리를 팔아가지고 돈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자발적인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들으시고 이런 지역 예술가들 내가 조금 도움 줄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잘 들었다. 너무 행복했다.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법적 조치를 취할 만큼 무슨 범죄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인들이 말이죠. 코로나로 가뜩이나 설 수 있는 무대가 없고 또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술가들에게 네. 결국은 도구화 시켜서 본인들이 어찌됐든 정책적 성과를 내겠다. 네, 그 뭐 정책 성과도 내시고 이제 소음 민원도 줄였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소음의 기준이라는 게 제가 한번 사례를 살펴봤어요. 부산인가요? 부산 지역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70데시벨 이상 올리면 안 된대요. 소리가 네네. 생활소. 근데 휴대폰 벨소리 있죠? 예. 그게 60데시벨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소음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취재를 못했는데 예.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연들을 보면서 행복해하신 분들, 즐거워하신 분들, 좋아하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고 그 데이터에 비교해서 그 소음이 더 심각하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단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버스킹을 하시는 분들끼리 좀 보기 싫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네. 과한 퍼포먼스라든지, 네네. 네 아니면 이게 근처에서 하니까 서로 소리를 계속 더 올리겠죠. 아하,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규제를 해야죠. 그러면 이걸 법적 조치를 취한다가 아니라 이것들을 어떤 장치를 만들어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허가증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거 10명 선정해가지고 2주씩 돌리는 게 아니라 네. 상설 공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허가증을 내주고 허가증을 받을 때는 어떤 공연의 자질이라든가 뭐 공연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허가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허가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그 허가증을 취소하는 거예요. 좋은 제도네요. 네, 예. 그렇게 해야 청년 예술가들도 청년 예술가들이 지금 어디 가서 무대에 섭니까? 전문가가 아니고 프로가 아닌데요. 무대 세워주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커나갈 수 있죠. 네,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는 게 우선이지. 이거 네. 법적 제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예, 오늘 많이 흥분하셨는데.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뉴스하고 좀 연동이 되는 게 아니 거리두기 격상에서 지금 13,000석 그 월드컵 경기장에 1,300명만 입장을 시켰는데 네. 이 버스킹 또 열어놓아가지고 의자도 뭐 한 2m씩 듬성듬성 또 관람석도 띄워놓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띄워놓으면은 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게요. 네, 그 공연장에 이거는 그냥 모든 게 허용된 공연이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거고, 예, 보러 왔을 건데 그 관리들은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보니까 뭐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있어서 뭐 열정페이 강요한다고 하는데 그런 인력들에 대한 예산은 다 갖추고 있는 건지 방역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예산 타령은 뭐 항상 관에서 하는 얘기인데 네. 뭐 어찌됐든 공간을 좀 활성화시키라는 또 뭔가 지침이 있으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정책을 만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문화와 예술은 이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예. 좀 문화예술 쪽에서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저희 교수님도 전문가 아니십니까? 좀 같이 이야기를 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네, 흥분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뉴스는 단신입니다. 예. 네, 문화예술 축제들이 많이 얼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뭐 거의 멈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그 랜선으로 배송된 아름다운 음악 선물, 네, 2021 대청호 대덕 뮤직 페스티벌, 네, 저희 그 중도일보에서 4월 9일자로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 대청호 대덕 뮤직 페스티벌을 이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해서 네, 결국 추진을 했고 7일부터 10일까지 열렸는데 나름 성과가 괜찮네요. 네, 이거를 제가 오면서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네. 성과가 좋은 사례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축제 본질하고는 많이 어긋났죠. 예. 네, 많이 어긋난 그런 뭐 축제기는 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그 특산물 축제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뭔가 네. 판매 형식으로. 근데 문화예술 축제도 이번 온라인 축제를 통해서 대청호 대덕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서 어떤 좋은 사례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날에만 25,000명 랜선 관객들이 참여를 했고 네. 그리고 뭐 화면에 핸드폰을 조명을 비추면 뭐 응원 퍼포먼스가 된다는 등 네. 기존의 이제 단순 중계 형태의 비대면 축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관람하신 분들에게 만족도를 좀 높였던 네, 그런, 맞습니다. 뭐 축제네요. 네, 줌이라는 그 회의용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그걸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그 소통할 수 있게 연결을 해가지고요. 뭐 뮤지션하고 관객이 직접 좀 대화하는 시간들 뭐 이런 것도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댓글을 통해서 그리고 무대 앞쪽 전면에 영상을 크게 만들어서 예. 뮤지션이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이렇게 관객들을 보면서 같이 소통하고 토크도 하고 대화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가지의 소식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조금 더 이제 기사를 다루고 또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나날이 느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 흥분하지 않고 네. 냉철한 가슴으로 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진짜 이번 두 번 기사는 화가 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화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